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스프링 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맞아요. 그지? 자, 스프링 같이 얘기를 하고요. 스프링은 저랑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류의 역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이론을 갖다 적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하고 이론하고 좀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접점이 없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역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어려운 문제들부터 쭉 풀고 나중에 시험 문제로 갔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어려운 문제를 갖다 다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쉬운 문제를 넘어가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 지금 풀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전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뭐 많아야 한 20%, 30% 정도 문제가 있다고 치면 많은 문제집을 봤댔자 20, 30% 넘진 않잖아요. 그지? 네. 보통 뭐 10%만 되는 경우도 많고 3분의 1씩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려운 문제집들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 완전히 풀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중간 문제 혹은 대표 유형 문제를 갖다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푸는 문제 골라내면 예를 들어서 대표 유형 같은 경우만 해도 절반 이상을 이미 풀 수 있는 상태라서 되게 쉽게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무지 어렵죠.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푸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쉬워지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저는 이게 어울리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는 별로 좋지 못해도 좀 의지력이 충만한 스타일이었어요. 또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공부를 조금만 많이 하려고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질려가지고 못하고 집중해서 조금을 갖다가 팍 열심히 하고 쉬거나 자는 스타일이었어요. 거의 잠으로 때웠죠. 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 방식을 성공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가령 내가 너한테 그 뭐 최근에 뭐 쌩 같은 거 풀고 있는데, 그지? 제일 어려운 뒤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중간 대표 유형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들이 나를 막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했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단계에 밟아서 올라가길 원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너무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이유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어렵고 어려운 걸 갖다가 낑낑거리고 귀엽고 열심히 극복을 해냈더니 마침내 나중에는 별이 찬란하게 뜨는 그런 밤이 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다가 내가 증거를 갖다 내밀 게 나밖에 없잖아. 그럼 학생들이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 너라도 못 믿겠지.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알아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됐었다라고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제가 이제 대표용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A 단계 소위 말하는 너무 쉬운 문제만 나오는 공식만 알면 거의 풀 수 있는 A 단계는 사실 복습할 가치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A 단계를 갖다 강조하는 거는 나는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생부터는 A 단계는 대충 넘어가고 중학생들은 아니고 대충 넘어가고 소위 그 B 단계의 대표 유형이라는 걸 갖다 열심히 풀도록 시켰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대표형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어차피 푸는 게 목적인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계속 강조를 했어. 근데 이것도 내가 돌이켜보고 나면 일부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 이유를 갖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건 너도 정말 잘 들어야 돼. 네. 응? 내가 좀 맨날 고민했던 문제니까. 자, 봐봐. 대표형이 있어. 근데 대표형을 갖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4번 정도면 대표형을 대부분 자기 걸로 만드는데
내가 이걸 갖다 6번을 하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응용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지잖아.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학생들한테 숙제 많이 내주는 걸 갖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다 보니까, 숙제를 갖다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응용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숙제 분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응용 대표형을 강조하다 보면 아예 응용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것뿐이야. 그냥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성이 없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꼈던 게, 숙제는 적당히 내주던가 아니면 그 보충 시간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 반대로 필요한 이 대표 유형을 복습하는 횟수가 6번이 필요한 학생한테 가령 2번이나 3번이나 4번만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 문제조차 못 푼단 말이야. 이건 네가 피해자였어. 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또 심지어 최근에 내가 경험했잖아. 그 내가 코난이라고 부르는 중학생 올라가는 학생한테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보기에 이 학생은 머리가 되게 나쁘고 수학의 소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양심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봐, 우리나라는 중학교 내신이 거의 대학교 올라갈 때는 쓸모가 없어져. 근데 만약에 머리가 나쁜 학생이 있어. 그러면 당장 이 학생한테 이번 연도에 막 집중해서 90% 100% 아니 어쩌면 120%를 갖다 막,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것만 줄창 반복해서 풀었다고 쳐봐. 얘가 좀 가르친 지는 거의 1년 반 됐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 1학년 시험 잘 보겠지. 네. 근데 2학년 되면 어떡할 건데? 3학년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얘를 황금 비율이 어느 정도로 봤냐면 한 30% 정도는 한 6개월에서 1년짜리 딜을 하고 나머지 70%는 어차피 얘는 굉장히 이해력이 낮단 말이야. 그지? 네. 저번에 말했다시피 3분의 6 이걸 이해를 갖다 잘 못해. 그래서 기하 분수 3분의 6까지는 된다고 쳐. 근데 뒤에다 x 하나 붙이면 또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3분의 6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4 뭐 y 이렇게 써놓으면 벌써 얘가 어질어질해가지고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하 분수를 이해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 한 달. 맨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설명해주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짜 내버려 뒀다가는 얘 미래가 걱정이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미리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어. 얘는 이제 저기 소질이 별로 없다. 그래갖고 일단 미래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선행을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중학교는 아주 못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되게 쉽게 넘긴 것 같아. 그냥 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다 믿고서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A 기초 단계도 잘 이해 못하는 애니까. 근데 한 달 동안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어려워하는 부분을. 근데 그 이상 투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얘가 가까스로 뭐 약분하는 거 이해했다 그럼 넘어갔다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또 나가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모의 시험을 봤다는 거야. 엄마랑 같이. 시험 봤더니 막 엄청나게 틀렸다는 거야. 당연히 뭐 이 정도 두뇌를 가진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난 고등학생 때 잘할 걸 믿고 투자를 갖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믿고서 맡기신다는 부모님이 시험을 딱 보고 나더니 딱 그만둬 버렸어.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 사실 이건 아직도 나는 이건 아직도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자, 여하튼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표 유형 뭐 응용 문제 대표형이 있죠. 줄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다른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스프링도 옆에 있지만 사실 문제를 갖다 거의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시험은 잘 본다고. 근데 기초를 갖다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대표 유형 문제는 내가 여기 뭐 나중에 여기 써놨지만
난 플러스 1개월 정도를 강조를 갖다 하는데 대략 느낌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풀었어. 시험 끝나고 나서 플러스 한 달 정도는 이 문제 유형이 기억날 것 같아. 그럼 손을 떼야 돼. 그 이상 풀면 사실 시간 손해라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끝낼 걸 끝내고 새로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골라가지고 계속 풀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쉽거나 너무 쉬운 문제는 바로바로 얼른 지우고 내가 그랬잖아.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이 답안지 보고 확인만 하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그럼 그냥 빡빡 지우고 얼른 넘어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잖아 사실은. 네. 그지?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정해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2번씩 더 복습하자. 그러니까 복습이란 건 2번씩 해야 효과가 있거든. 뭐든지.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어떤 지식이든지 모든 지식은요.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2번 정도는 복습을 갖다 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번에서 뭐 영어 문장 외우기 같은 경우는 한 5번 이렇게 돼 있고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 넘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바로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 2번까지는 복습 연달아 하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자, 그런데 이미 자신 있는 거 시험 끝나고 한 달 뒤까지 기억이 날 것 같은 문제도 계속해서 복습을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손해가 나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나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내가 정해줬었어.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한 뭐 원리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게 애들한테 과연 먹힐지가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느꼈어. 그래서 이 원리를 갖다 설명을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네. 그래서 스프링도 앞으로 문제를 갖다 풀다가 이 문제는 시험 끝나고 한 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억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지워야 돼. 대표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또 복습할 거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돼? 새롭게 어려운 문제를 빨리빨리 골라내야 돼. 자, 내가 공부란 뭐라고 그랬지? 공부란 복습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복습하는 것, 이게 공부야. 근데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적당히 복습해야 돼. 적당히. 이건 10번 복습하면 되는데 20번을 복습하거나 그러면 안 돼. 반대로 4번은 최소 복습을 해야 되는데 2번만 복습해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계속 모르는 걸 골라서 시험 때 적용할 정도가 되는 수준까지는 복습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뭘 해줘야 돼? 끊임없이 자신이 있는 거는 지워줘야 돼. 네. 그래야 새로 고를 시간이 나오잖아.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왜 그동안 설명 안 해줬는지도 이해를 해줘야 돼. 네. 내가 일일이 설명해주면 애들이 이거 알아먹고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넘어가거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몇 번을 더 복습하면 시험 끝나고 한 달 뒤까지 자신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손을 떼야 돼 빨리. 네. 응? 앞으로 네가 그걸 판단해 줘야 돼. 네. 너를 믿고서 일단 나갈 거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학 문제는 2가지를 풀면 안 돼요. 첫째, 이제는 자신이 있는 문제를 또 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있다. 시험 끝나고 한 달 뒤까지 떠오를 것 같다. 더 풀면 안 돼요.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보자마자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아. 대표용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거나 풀 필요가 없는 문제는 빨리빨리 지우고 자꾸 자신이 없고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시간 손해가 나요. 그 다음에 바로 복습 한두 번은, 그러니까 2번 이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선택이에요. 가령 너무 어려운 문제는 3번, 뭐 4번 복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5번 복습하는 이것도 시간 낭비예요.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2번만 딱 복습하고 손 떼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복습을 몇 번 해야 되나를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 그걸 갖다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어려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알겠지? 그래서 시험 보는 순간에는 자기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이 머릿속에 딱 정돈이 돼가지고 내가 풀었던 유형들 비슷한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목표야.
네. 이해됐지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내가 일률적으로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이걸 맡기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갖다가 못 믿어서 애들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거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믿고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간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라고? 우리 최종 목표? 시험 보는 순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댔던 문제들은 다 적당하게 복습이 완료가 돼야 돼. 과도하게 돼도 안 되고 너무 조금만 풀어도 안 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복습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예습만 하면 어떻게 돼? 아, 그것도 망하는 아니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게 공부하는 것 정말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지?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 아니.